대전 외곽의 낡은 집에서는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살 김은실은 아버지의 폭력에 몸을 떨며 숨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은실까지 모두가 맞았죠.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은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년아, 밥은 했어, 안 했어?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실은 부엌으로 달려가 서둘러 밥상을 차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밥이야? 밥상이 엎어지고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은실의 뺨에는 어김없이 손바닥 자국이 남았죠. 어머니는 방 구석에서 중얼거리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은실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죠. 은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은실은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은실아, 미안해.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쪽지를 읽는 순간 은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집에는 아버지와 은실만 남게 되었죠. 어머니가 없어진 후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은실은 매일 아버지의 분노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다 내년 때문이야. 내 엄마도, 내 인생도. 아버지가 소리치며 은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은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이죠. 새벽 4시, 은실은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몸에 걸친 옷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쪽지도 함께 챙겼죠. 대전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은실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역에 도착한 은실은 매표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군산행 새벽 기차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군산. 그 이름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은실은 마지막 돈을 털어 군산행 표를 샀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군산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기차가 달릴수록 대전은 멀어졌고 은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산역에 도착한 은실은 길을 몰라 헤맸어요. 항구 쪽으로 가면서 여러 여관들을 보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백합여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간 은실을 본 여관 주인 박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온 거야? 은실의 몰골을 본 미정은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집 나온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일자리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은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한참을 은실을 바라보더니 청소일 할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은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받아주는 곳이 생긴 거였죠. 네, 잘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실은 백합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방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뭐든지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비하면 천국 같았어요. 미정도 은실을 딸처럼 챙겨주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실은 항구에서 빨래를 말리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거칠어 보이지만 눈빛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가씨, 혹시 여관에서 일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전 조현수라고 합니다. 어부죠. 현수는 수줍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주 이 근처를 지나다니는데 아가씨가 참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은실은 당황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낯설었죠. 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실래요? 동백씨예요. 동백씨요? 심으면 예쁜 꽃이 펴요. 내년 봄에 같이 꽃을 보면 어떨까요? 현수의 말에 은실의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과 내년을 약속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실은 조심스럽게 동백씨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은실을 보며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자주 여관 앞을 지나갔고 은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현수는 은실의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바다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실을 웃게 만들었죠. 은실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동백씨는 여관 뒤편 작은 화단에 심어졌어요. 은실은 매일 물을 주며 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수의 약속처럼 내년 봄에 정말 꽃이 필까? 그때까지 자신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작은 씨앗에 은실의 희망도 함께 묻어졌어요. 계절이 바뀌고 은실과 현수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수는 고기를 잡아와 은실에게 주기도 하고 은실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현수에게 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애정이 싹트고 있었죠. 어느 날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실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은실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저에게는 은실 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현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수는 은실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은실은 걱정되었지만 현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미정도 축하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은실은 드디어 진짜 가족을 갖게 된 거였죠. 그날 밤 은실은 동백나무 앞에 서서 작은 새싹을 바라봤어요. 내년 봄에는 정말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은실은 현수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 백옥수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온 계집애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현수를 홀렸지 하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실은 참았습니다. 현수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은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옥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은실은 현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 청소, 밥 짓기는 물론이고 옥순의 잔소리까지 모두 참아냈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소리였죠. 그래도 은실은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현수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고기는 어땠어요? 많이 잡혔어요. 은실 씨 덕분인 것 같아요.
현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동백나무는 은실이 이사 올 때 함께 옮겨 심었습니다. 뒷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동백나무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은실은 힘들 때마다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힘을 냈습니다. 현수와의 약속이 담긴 나무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옥순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현수가 없을 때는 특히 심했죠. 내가 우리 현수를 망치고 있어.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어서 손자나 놔. 그것도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은실은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네,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은실이 아팠는데도 옥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뭐 대수야? 일은 해야지 열이 나고 몸이 떨렸지만 은실은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현수가 돌아와서 은실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은실 씨, 왜 이렇게 아픈데 말 안 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을 뿐이에요. 현수는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은실이가 아픈데 왜 일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옥수는 며느리가 조금 아프다고 그럴 수는 없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은실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현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동백나무만이 은실의 유일한 친구였죠. 매일 물을 주며 내년 봄에는 꽃이 필까?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바다로 나간 거예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은실이 만류했지만 현수는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며 나갔습니다. 그게 현수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부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현수의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실과 옥수는 항구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현수야. 옥순이 바다를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죠. 며칠 후 현수의 배 조각들이 발견되었어요. 풍랑에 휩쓸려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시신은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바다가 현수를 데려간 것이었죠. 현수의 장례식은 빈 관으로 치러졌습니다. 은실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옥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옥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옥순을 보며 은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이제 남남이야. 친정으로 돌아가. 은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현수가 없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쫓아내다니.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죽은 것도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오지 않았으면 현수가 무리해서 바다에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결국 은실은 집을 떠나야 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작은 바구니 하나뿐이었습니다. 동백나무는 가져갈 수 없었죠. 떠나면서 동백나무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은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전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갈 곳도 없었어요. 그저 기차에 몸을 맡기고 어디든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실은 바구니를 열어봤어요. 옥순이 마지막에 준 바구니였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을 들추자 편지 2통이 나왔어요. 하나는 현수의 글씨, 다른 하나는 옥순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편지부터 열어봤어요. 은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사실 나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어. 하지만 은실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은실이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편지와 함께 있는 동백씨를 심어줘. 내년에 꽃이 피면 나를 생각해줘. 편지를 읽으며 은실은 눈물을 흘렸어요. 현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옥순의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안하다. 현수가 너에게 남긴 거야. 나도 아들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현수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말이야. 바구니 바닥에는 작은 동백씨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현수가 은실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은실은 동백씨를 꽉 쥐며 흐느꼈어요. 현수의 사랑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죠.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옥순의 편지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옥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실은 동백씨를 보며 현수를 떠올렸어요. 현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은실은 결심했어요. 전주역에서 내려서 다시 군산으로 돌아가기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음 역에서 내릴게요. 은실이 승무원에게 말했어요. 전주역에 도착하자마자 은실은 택시를 탔습니다. 군산까지 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기사는 놀랐지만 은실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5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은실은 계속 기도했어요. 옥순이 무사하기를,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옥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군산에 도착한 은실은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연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은실이 소리치며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연탄가스로 가득했고 옥수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실은 급히 창문을 열고 옥순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은실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서 병원으로 옥순을 옮겼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가 발견했나요? 제가요, 가족분이신가 보네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은실은 밤새 옥순 곁을 지켰어요.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혼자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사랑한 어머니였고 이제는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옥순이 깨어났어요. 은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돌아왔어?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은실의 대답에 옥순은 더욱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굴었지. 옥순이 은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현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데 난 그걸 모르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집에는 옥순과 은실만 남았습니다. 현수가 없는 집은 적막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은실아, 나와 함께 살아줄래? 이제 너밖에 없어.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밖에 없어요. 은실의 대답에 옥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옥순은 은실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했고 은실도 옥순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내가 너를 딸로 삼고 싶었는데 그동안 바보같이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현수가 남긴 적금과 보험금으로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현수의 유산을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현수도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는 걸 원할 거야. 동백나무는 여전히 뒷마당에 있었어요. 은실이 떠날 때 꽃봉오리였던 것이 이제는 활짝 핀 꽃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은실은 현수를 떠올렸어요. 약속대로 꽃이 핀 거였죠. 현수야, 꽃이 폈어. 정말 예쁘다. 은실이 동백꽃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옥순도 함께 꽃을 바라보며 현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 하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수를 그리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 은실과 옥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현수와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은실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어. 군산읍 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은실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현수의 이름을 따서 현수 식당으로 하자는 옥순의 제안도 있었지만 은실은 현수 씨가 저를 사랑해준 마음으로 만든 식당이니까 제 이름을 걸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옥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식당 앞 작은 화단에는 동백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은실과 현수의 약속이 담긴 나무였으니까 식당의 상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동백꽃이 피면 손님들도 예쁘다고 좋아할 것 같았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식당이지? 맛있다던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은실의 음식 솜씨와 옥순의 친근한 서비스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하자 은실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옥순도 옆에서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해요라고 자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실과 옥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현수가 남겨준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좋은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옥순이 은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친딸보다도 더 소중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실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현수와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은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옥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좋은 생각이네. 우리도 가족이 더 생기면 좋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살 된 미영이가 이들의 가족이 되었어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였는데 은실과 옥순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미영이가 두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미영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더욱 활기찼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식당에 놀러온 미영이를 보며 손님들도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미영이 안녕. 오늘도 예쁘네. 은실은 미영이에게 동백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나무는 엄마와 아빠의 약속이 담긴 나무야. 매년 예쁜 꽃이 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단다. 미영이는 신기한 듯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정말 예쁘다고 말했어요. 식당이 번창하면서 은실과 옥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매주 일요일 무료 급식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돈은 못 내지만 마음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은실은 뿌듯했어요. 미영이도 조금씩 자라면서 식당 일을 도왔어요. 물컵을 나르고 손님들께 인사를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참 착한 애 어른이 다 됐구나.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은실과 옥수는 자랑스러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백나무는 꽃을 피웠어요. 빨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은실은 현수를 떠올렸습니다. 현수 씨,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미영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마음속으로 현수에게 안부를 전했죠. 옥순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식당에서 손님들을 맞았고 미영이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아프면 쉬세요. 괜찮아, 미영아. 할머니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거든. 어느 해 겨울, 옥순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은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옥순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식당은 제가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고마워, 은실아.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옥수는 병원에서도 미영이 걱정만 했어요. 우리 미영이 잘 먹고 있지? 감기는 안 걸렸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미영이를 위해 은실은 매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달 후 옥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거든요. 병원보다는 집이 좋아. 우리 동백나무도 보고 싶고 집에 돌아온 옥순을 보며 동백나무에도 꽃이 더 예쁘게 핀 것 같았어요. 그 해 봄, 옥순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잠들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죠. 장례식에는 식당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셨어. 모든 사람들이 옥순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옥순을 떠나보낸 후 은실과 미영이는 더욱 서로를 의지했어요. 슬픔을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엄마. 할머니도 아빠와 함께 계시겠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미영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은실은 할머니가 되었고 식당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가족 사업이 되었어요. 55년이 흘렀습니다. 75이 된 은실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동백나무도 큰 나무가 되어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매년 현수의 기일이 되면 은실은 바다에 국화꽃을 띄웠어요. 미영이와 손자도 함께였죠.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자. 응, 할머니 3대가 함께 현수를 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혹시 김은실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미정이에요. 옛날에 백합여관을. 순간 은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56년 전 자신을 받아준 그 미정이었어요. 미정 언니.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은실아, 정말 잘 살았구나. 소문 듣고 찾아왔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현수 씨도 못 만났을 거예요. 오랜만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실은 동백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빨간 꽃이 아름답게 핀 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9살에 집을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현수 씨, 저 정말 잘 살았어요. 동백꽃도
매년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은실이 나무에 대고 말했어요. 미영이도 잘 키웠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있고요. 미영이가 다가와서 은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추워요. 들어가시죠. 응, 들어가자.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은실은 일어서며 동백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꿈을 꾸었어요. 젊었을 때의 현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은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잘 살아줘서 고마워 현수 씨. 동백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우리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꿈에서 깬 은실은 미소를 지었어요. 현수가 자신의 삶을 지켜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순도 현수도 모두 하늘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살펴주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실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동백나무에는 빨간 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을 보며 은실은 행복했습니다. 현수와의 약속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웠어요. 현수야, 나 잘 살고 있어. 동백꽃이 또 피었어. 은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동백나무는 오늘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은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